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7월 28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마주라는 것은 그렇죠.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전개되면 테마주는 좀 조정을 보입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최근 우리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으면서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어떤 테마주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여러분들 꼭 10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 개인 유튜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꼭 여러분들의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좀 입소문 소개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테마 중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인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 이유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랬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쟁을 바로 종료시켰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외교장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외교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평화를 원한다. 그런 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 SI 스틸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따라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단기에 2,100원에서 최근에 고점이 보면은 4,900원까지 올랐네요. 그럼 거의 2.5배 정도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2.5배 정도 급등한 종목을 가끔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종목은 뭐 아니면 돕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내가 보면은 빠질 자리가 더 크게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하면서 그랬죠. 하단이 단단한 종목을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러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하단이 단단하지가 않죠. 빠질 자리가 만약에 빠지면은 빠질 자리가 크게 보이죠. 오를 자리는 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급등하는 종목은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안 하신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에 SI 스틸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시마다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두 번째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SG죠. SG. 제가 SG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면은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쪽에 한 1,800원 전에 때는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얘도 단기간에 지금 더블 이상 났죠. 이제는 여러분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등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죠. 이것도 뭐 만약에 빠지면 빠질 자리가 크게 보이죠. 올릴 자리보다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죠. 주식이 오를 것만 생각하죠. 만약에 최악의 상태, 주가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게 빠질 자리가 빠지면은 빠질 자리가 너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SG도 상승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SI, 다산네트웍스, 삼부터고,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데모 같은 종목도, 데모도 많이 올랐죠. 데모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 많이 오른 종목은 추경무에서 하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다. 항상 테마주는 될 수면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최근 대장주가 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SI, 스틸텍, SG, 데모라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좀 약간 후발주 성격으로 지금 러시아 재건 관련주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란 뭐냐? 자, 미리 우리가 어떤 주택을 지기 위해서는 자, 그 주택을 구성하는 부재나 그러니까 부품을 한 70에서 80% 정도를 표준화 규격화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미리 생산을 하죠. 이런 이제 부재나 부품을 이제 현장으로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조립하고 설치하는 주택을 말하죠.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많은 이제 주택들이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듈러 주택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들은 약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약간 덜 올랐더라고요. 약간 후발주죠.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 대장주 역할하는 게 덕신 EPC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약간 지금 움직이는데 뭐 얘들은 좀 주가가 약간 덜 올랐는데 뭐 트레이딩 관점에는 좋지만은 이것을 계속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덕신 EPC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거래가 수반되면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하면 얘들을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속적인 테마를 형성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중에서 또 최근에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이 인하이텍이라는 종목이죠. 인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많이 좀 올라있죠. 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모듈러 주택을 좀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앞에 2개 정도 관심 가지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좀 후발주로 지금 움직인 종목이 옛날에 얘들이 좀 재단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죠. 특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이것도 건설 감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한미글로벌이 주가가 최근에 좀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얘들도 한번 움직이려고 모르겠네요. 얘들은 이제 감리, 이제 그 다음에 감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수반됐죠. 근데 강력하게 옛날 같은 강력한 시세는 안 나타나고 있죠. 제가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더 테마를 형성하면 얘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테마가 죽으면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주가는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좀 관망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은 그때 한번 타임을 잡은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종목들보다는 약간 부담이 없어 보이기는 보이죠. 최근 히름도 좀 보면은 주가가 이제 최근에 꿈틀거리죠. 최근 얘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지금 재건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히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미 글로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종목도 그러죠. 얘들은 얼마 안 올랐는데 지금 후발주로 이 세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말했던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SI 스틸텍이나 SG 데모 같은 종목보다 이 세 종목이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들은 좀 실체가 있죠. 실적도 좀 나오고 좀 그래도 내재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종목들을 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관심을 가진다면 이 세 종목을 한번 관심 가진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최근에요. 대북주가 움직인 건 그거죠. 트럼프가 공화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나랑 김정은이라고 친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 그 야구 구경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관련주가 움직였죠. 그 중에 가장 대장주가 일신석재였죠. 일신석재. 근데 일신석재는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따라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일신석재가요. 주가가 얘도 보면은 한 960원짜리가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얘도 내가 보면은 더 상승하면은 좀 비중 축소가 좋아 보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서는 보면은 부산산업 DIT, 대아TI죠. 대아TI가 있고, 부산산업 대아TI 있고, 아난티가 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대북 관련주도 계속 테마가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신석재가 좀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얘는 제가 보면은 저는 매수는 안 하신 것이 좋아 보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등할 때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아 보인 것 같습니다. 대북 대북 관련주는 테마가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대마 관련주들이 최근 강하게 움직였죠. 대마 관련주는 이제 민주당이 대마초를 합법화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대마 관련주가 합법화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미국이 최근 이제 24개 주에서는 대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연방법에서는 대마가 지금 불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연방법을 고쳐가지고 미국 모든 주에서 그러니까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얘기죠. 지금 24개 주에서는 미국의 대마를 합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헬리스 부통령이 2020년도에도 마리아나, 대마초죠.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대마 관련주가 지금 보면은 해리스 후보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대마 관련주도 최근 많이 올랐더라고요. 에머리지란 종목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대마 관련주 몇 번 소개해줬죠.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아이큐어, 그 다음에 한일약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시티즈바이오 여러분한테 제가 뜨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줬죠. 제가 소개하자마자 그날 20% 이상 급등을 했죠. 아침에 내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근데 이 종목들도 이제 내가 보면 앞으로 계속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마 관련주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 관련주는 제가 보면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숨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대마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조정을 받는가 좀 보면서 접근한 게 좀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마 관련 테마들은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계속 민주당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있죠. 에버리지라는 종목도 주가가 더블 이상 올랐죠. 3배 정도 올라있죠.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제 이것은 조정이 나온 거. 이번 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한번 내가 보면 1,900원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온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는데요. 얘도 주가가 단기 올라있죠. 우리바이오도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등하면 내 거 아니라 그러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본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제가 보면 이 종목 관심 가지려면은 제가 보면 한 4,000원 미만에서 한번 관심 가져본 거에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도 많이 올라있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도 2,000원 미만까지 조정을 받는 거 보고 한번 조정 받는 모습을 보고 접근한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CTC 바이오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그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날 급등하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는데 제가 보면 CTC 같은 경우도 대마 관련주가 한번 움직이면은
한번 후발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죠. 지난주에 내가 이 뜨기 전날, 뜬 날, 아침에 내가 한번 사보라 그랬죠. 그날 장중에 17%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얘도 이제 필명, 대마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뭐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대마 관련주가 더 움직이면은, CTC 바이오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마 관련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단계 많이 올라있다. 얘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조정을 보이고, 이번 주에 어떤 조정을 보인가, 그게 중요하다.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좀 꾸준히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번 사봐도 되지만은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매수는 아닌 것 같다. 좀 조정을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티몬 관련주, EMF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이죠. 이 움직인 이유가 그거죠. 티몬하고 그다음에 EMF가 셧다운 그렇게 앞으로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면은 쿠팡이 수혜를 볼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쿠팡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여기에 지금 판매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죠. 근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8월 달에 해외에서 7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해결하기는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여행사들이 지금 결제대금 환불 의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고 PG사들죠 우리가요. 온라인 결제사들죠. 얘들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피해주들은 보면 안올자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피해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죠. 안올자가 지금 보면은 이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 매각 대금 중에 1871억 중에서 90%를 못 받았죠. 이렇게 아직 미수금을 1700억 정도 못 받았다. 미수금을 이것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 안올자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피해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레이디엔트죠. 인터파크죠 옛날에요. 얘가 좀 피해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아주 IB 투자가 안올자에 2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얘도 피해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레이디엔트 그다음에 보면은 아주 IB 투자 200억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SBI 인베스먼트도 160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티몬의 PG 결제 휴대폰 결제 회사죠. 얘들이 KG이니스하고 NHN KCP가 있죠. 얘들도 피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죠.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이제 이쪽에 이제 결제한 자금들이 또 지급을 못 받을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풍선, 모드투어, 참좋은여행사, 하나투어, 롯데관광 같은 여행주들도 약간 피해주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얘들도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주가가 반사이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쪽에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쿠팡이 지금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3위부터는 그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쿠팡 그룹이 그러니까 티몬, EMF 그룹들이 차지한 비율은 4.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비중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판매에서 이 쿠텐 그룹, 이렇게 티몬하고 EMF 그룹이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한 비율은 4.6%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엄청난 비중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쿠팡이 수혜를 보지 않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쿠팡 관련주가 강하게 올렸죠. 쿠팡 관련주 이제 물류업체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KCTC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죠. 쿠팡하고 물리창고 업무를 지금 맺고 있다는 이야기. 약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급등을 해가지고 따라가기 부담스럽죠.
동방이 또 운송 물류를 또 쿠팡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도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죠. 특히 동방은 또 포항 앞바다 대한고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 상승은 대한고래하고 상관없이 또 쿠팡하고 관련되면서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따라하기는 부담스럽죠. 따라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하고 결제 서비스라는 업체들 얘들이 또 움직였죠. 전자결제 서비스라고 있는 갤레시아 머니터리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도 이제 쿠팡 전자결제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가 있죠. OTT 업체죠. KT 알파라는 회사가 쿠팡하고 동영상 OTT 쿠팡 플레이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쿠팡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쿠팡 관련주는 내가 보면 물류 관련주들은 금요일에 급등을 했죠. 먼저 월요일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죠. 월요일 조정이 나온 거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갤레시아 머니터리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헥토 파이낸셜도 급등을 했고, KP 알파는 좀 약간 목요일날 강하게 올랐다가 금요일날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더라고요. 얘도 한번 거래량을 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면은 이제 쿠팡 관련주는 가장 무난하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건 동방하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조정을 나온 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꼭 해드리네요. 제가 좀 보면서 좀 매수 타임이 오면은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죠.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발생했다는 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데, 좀 이 종목들은 너무 세게 붙고 있죠. 셀리드가 그러고 콘타 매트리스가 상한가를 쳤죠. 그 다음에 S바이오도 강하게 움직이고, 엔젤바이오도 치매, 명문제약 같은 종목도 강한데,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바이오 쪽에는 종목을 소개를 해줬죠. 참고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 에스팜이나, 그 다음에 니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을 더 관심 가진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주말 특집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바이오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죠.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 가진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종목을 좀 고르지 못하겠다, 선택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제 토요일날 방송에 바이오를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폭염 이렇게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면서 이제 폭염 관련주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7월달은 이제 장마가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폭염 일수가 감소를 했는데 8월달엔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식료, 냉난방, 선케어, 전력관리, 여행, 레저,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드 이드라는 종목도 전력관리 중에 하나죠. 그리드 이드라는 종목도 전력, 그러니까 전력 관리하는 주식 중에 하나돼요. 얘도 한번 움직이려고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파세코, 빙그레, 그 다음에 신일전자, 이닉스, 롯데홀푸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쪽은 테마가 아직 정확히 형성이 안 됐죠. 이제 내가 본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그러면은 이쪽 관련주들이 한 차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미리 이걸 들어가 가지고 기다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무더위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된다 그러면은 얘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장마가 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 가봐야 되겠죠. 8월 가가지고 날씨가 무더우면은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가 좀 약간 꿈틀거렸죠. 금요일날요. 금요일날 가상화폐 관련주가 움직인 이유가 이거죠.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죠. 주말에요. 그다음에 27일이 먼저 토요일 날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기술 투자도 강세를 보이고 다날 그 다음에 이직트 컴투스 홀딩스가 있죠. 여러분들 가상화폐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매매를 한다면은 갤럭시와 머니터리하고 우리기술 투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최근 움직인 테마주들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착각을 하죠. 이런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 돈 벌기도 쉽고 금방 돈 벌 것 같죠. 근데 막상 매매를 해보면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좀 빠지면 금방 나갈 것 같아가지고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는데 저는 이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신다면은 많은 금액을 하지 마시고 소액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